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44분. 자, 오늘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분기봉은 여전히 윗꼬리도 없고 고가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매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자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요. 제가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하기에 까다롭다라는 거지. 매수자가 신규 매수해서 보유하기에는 까다로운 환경이라고요. 자, 월봉은 3거래일 남았는데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이건 아직도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월말이라면. 아직은 며칠 남았잖아요. 3거래일 남았는데 3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지키면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주봉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이건 지금 위치도 매도가에 가까워요. 매도가에 가깝고 매수가는 없어. 매수가는 없는데 그냥 저가를 지키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매수가가 없어요. 월봉 매수가 없고 주봉도 매수가가 없어. 심지어 분기봉도 매수가가 없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없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 일봉 오늘 그냥 끝났어요. 자, 하단선이 올라오죠? 하단선이 올라와요. 버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저가를 지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방은 저가를 지키면 돼요. 하방은 저가를 깨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방은 저가를 깨야 되는 거고 상방은 저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봉은 개입하지 않아요. 월봉, 주봉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보고 3거래일 동안 보시면 돼요. 3거래일 동안 저가를 지키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저가를 깨면 무너져. 저가를 깨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고. 왜냐면 지금 위치에서 적정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344.78 이 정도가 지금 적정 위치예요. 여기를 안 가기 위해서는 저가를 무조건 막아야 돼. 그러니까 저가를 막으면 안 떨어지는 거고 저가를 깨면 344대까지 한 7% 정도의 공간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맨 위로 올랐어요. 맨 위로. 여기 다 올랐습니다. 아래 위로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건 거래량만 봐서는 하락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조는 하락하도록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딱 저가를 방어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내리고 싶으면 갭으로 떨어져야 돼요. 갭으로. 등가로는 못 내려요. 이건 등가로 하면 내리지 않겠다라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리고 싶으면 그냥 갭으로 내려 꽂아야 됩니다. 선물. 자, 선물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코스피 200 지수는 아예 딱 등가에 붙어 있잖아요. 시가에 딱 붙어 있는데 선물은 공간이 있어요. 선물은 공간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봉은 뭐 딱 특별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상단선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월봉 종가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고. 레버리지는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사세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위치는 매수는 뜯어 말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치는 매수는 뜯어 말려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사고 싶어. 그럼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어요. 코퍼스도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사시면 돼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는데 저가를 지키려면 갭이 나와야 돼요. 갭.
갭이 나와야 된다고요. 갭 없이는 못 올라가요. 갭 없이는 상승 못합니다. 갭 없이는 상승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급. 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대로 안 가. 수급대로 안 간다고요. 지금 오늘 개인이 1258억 샀고 외국인이 1144억 팔고 기관이 532억을 매도했어요. 선물은 493억을 샀습니다. 자, 개인 샀으니까 찔끔 내렸어. 0.83포인트 내렸어요. 화가 나죠? 개인이 매수하는데 내리는 폭이 찔끔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6월 말로 가고 있다고. 6월 말로 가고 있으니까 누적이 쌓이잖아요. 누적이 분기도 쌓이고 6개월도 쌓이고 쌓인다고요. 지금 작년 이후로 39조 5천억, 39조 5천억이에요. 7월달 이후로. 그 다음에 1월달 이후로 얼마예요? 14.8조. 14.8조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로 8.5조예요. 8.5조. 근데 문제는 날짜가 하루 줄었어. 날짜가 하루 줄었잖아요. 이제 이번 달은 3거래일, 다음 달은 19거래일이니까 22거래일이 남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안 사.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시냐고. 수급을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개선. 개악이 아니라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안 들어와. 이상하지 않냐고요. 8.5조를 이제 22거래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사야 되냐? 3,863억씩 사야 돼요. 외국인이 이 정도 매수를 해야 수급을 바꿀 수 있어요. 14.8조죠. 다시 22거래일로 바꾸면 하루에 얼마를 사야 되냐? 6,727억씩 사야 수급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누적을 해소할 의지가 없어요. 누적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 지금 350일이면 303 대비해서 48포인트가 올랐어요. 변동성이 고점이 400이고 저점이 303이면 97이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97을 2로 나누면 49, 48이잖아요. 48이라고. 48, 49. 그러니까 작년 고점에서 올해 저점 사이의 변동성의 50%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 절반이 올라왔다고. 근데 절반이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은 매수가 없어요. 없어. 예? 올해 들어서도 14.8조 매도고 4월 이후로도 8.5조가 매도입니다. 그래서 수급만 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건 삼성전자 이야기다. 맞죠? 네, 왜냐? 절반이 삼성전자. 절반이 삼성전자라고요. 그러니까 40조 매도 중에 25조인가 6조인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에 수급이 왕창 몰려있어요. 자, 삼성전자에 26조 정도가 몰려있으면 얘를 매수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누적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누적이. 얘는 매물대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매물대 자체도 어마무시할 거라고. 같은 가격대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얼마냐면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만 4조 7천억? 예요. 4조 7천억이고 작년 7월부터 따지면 얼마지? 26조예요. 26조 5천억. 그러니까 39조 원대에서 26조 원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답이 없는 거죠. 상승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되잖아. 예? 매도 친 거에서 매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매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 그 가격 범위 안에 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상승장으로 가는 길은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 해요. 더뎌 보인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막 매수해서 지수를 막 끌어올려야 돼. 근데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한 4조 있는 거잖아요. 네?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매물대예요. 응?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가 6만 원의 매물대라고. 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지금 얼마냐? 15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을 뚫으려면 15조가 있어야 되는 거지. 6만 원. 여기서 6천 원 올리는데 15조 필요한 거예요. 15조.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올라가기가 힘든지는 대략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상승장으로 올리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사실상 자사주잖아요. 자사주가 지금 매수로 계속 들어오는데, 자사주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5조 원 가까운 돈이 더 매도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사주가 매수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26조인데 30조를 상회할 거라는 거죠. 자사주 다 끝날 때까지 따지면.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상승장으로 턴할 수 있을까? 가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승장으로는 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조가 6만 원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만약에 그걸 작은 금액으로 뚫으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자기네들 매집도 안 됐는데 그걸 뚫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범위는 10%. 왜? 10% 내외.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10% 이상 올라가기가 버거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급등한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급등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레버리지가 20배에서 30배예요. 네? 20배에서 30배라고 이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데, 1000억 사면 2조씩 시총이 올라간다고요. 네? 1000억에 2조라고. 2조에서 3조. 그러니까 반대로 걔를 1000억 팔면 2조에서 3조의 시총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삼성전자는 개인이 20조 사는 동안에 200조가 빠졌으니까 레버리지가 10배인데 10배예요. 10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0배라고 거의. 그러면 적은 돈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가죠. 네? 적은 돈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고. 근데 나중에 반대로 개인이 사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가볍다고 봐요. 네. 왜냐? 금액 대비 시총이 빨리 늘어나는 방법으로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뺄 때도 가벼운 거죠. 삼성전자 가지고 하면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 6천억, 7천억 막 매수하고 막 매도해봐야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1000억만 사도 난리 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 구조는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해요. 어제
한 1200억 샀나? 외국인? 예. 오늘 1143억 팔았어요. 다 판 거지.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 판 거예요. 어제 지수 2% 올리는 동안에 1200억 사가지고 지금 0.24% 내리는 동안에 다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논하는 장세예요. 싸게 올리고 비싸게 팔아먹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54.63 여기를 가느냐 마느냐가 모든 답이라 그랬잖아요. 상방은 거길 가야 돼요. 예? 상방은 거길 가야 된다고. 일단 가고 난 뒤에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 예? 가고 난 뒤에 떨어지는 건 상관없다고. 근데 못 가면 뒤지는 거예요. 예? 못 가면 죽는 거라고. 2654.67을 못 넘으면 올해는 없어요. 예? 올해는 없다고. 그러니까 2654.67을 넘은 뒤에 내려오면 하락일 수도 있고 조정일 수도 있어요. 응? 하락도 되고 조정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돼. 근데 2654.63을 못 넘고 내려오면 그건 하락이에요. 예? 그건 하락이라고. 그래서 지금 싸움은 그 수치를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못 갔어요. 오늘은 못 가서 이제 수치가 54니까 37, 47, 57, 17포인트, 17포인트 정도로 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한 10포인트 내외 했는데 이제 17포인트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냥 계속 간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계속 애매한 수급이에요. 지금이 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답답한 거죠. 하방 쪽이 더 답답하죠. 왜냐면 지금은 연으로 보면 거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하방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지수가 안 내리잖아. 딱 고점에다 묶어놓고 거의 확인사살 하듯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대로 계속 죽는 거야. 이제 죽다 보니까 힘들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뭐 계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믿었던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외국인 수급을 왜 참고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추세를 따랐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고 뭐 이런 후회들이 밀려와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봉 죽었다 그랬죠? 일봉 죽었어요? 2일봉도 죽었어요. 2일봉도 죽었다고. 3일봉 안 죽었어. 오늘 종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3일봉이 죽지 않았어요. 3일봉 죽지 않았어요. 주봉은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죽는 거의 기준이 저가를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는 거의 기준이 저가를 깨는 거라고. 고가를 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저가를 안 깨면 안 죽는 거고 저가를 깨면 죽어요. 그래서 주봉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요일이 돼야 알 수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요일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왜? 둘 다 가능하니까. 저가를 깰 수도 있고 저가를 지킬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가 비싸냐? 오케이. 저는 지금 상태는 비싸다고 봐요. 충분히 비싸요. 왜? 347위는 절대 싼 위치가 아닙니다. 347위는 절대 저렴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47위에서 개인이 사서 버틴 경우가 올해 없어요. 347위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버틴 케이스가 올해 없다고. 근데 지난번에는 3.1조 가지고 버텼거든요. 3.1조. 지금은 2조예요. 2조. 지금은 2조 가지고 버티면. 그러니까 2조가 소진되면 끝이에요.
2조죠? 2조 418억. 이 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 이 돈이 소진되면 끝이에요. 예? 이 돈이 소진되면 끝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상방에다가 배팅한 돈이 2조라고. 예? 외국인이 지금 상방에다 배팅한 돈이 엄청 큰 것 같지만 2조예요. 이 2조가 소진되면 끝이라. 근데 이 2조를 안 팔아. 그러니까 분석하는 저도 미치겠고 보시는 분들도 환장하는 거죠. 네.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안 파는데? 안 팔잖아요. 안 파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지. 답이 없는 거예요. 안 팔아. 제가 죽어라 분석을 하면 뭐 하냐고요. 안 파는데. 그래서 저도 가깝합니다. 자,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샘플. 자, 3월 달에도 똑같이 올렸었잖아요. 3월 달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3월 달 케이스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3월 17일부터 매수해가지고 만땅 채웠을 때가 3조 1천억이에요. 그죠? 네? 만땅이 3조 1천억이라고. 근데 이 3조 1천억을 정리하는데 며칠 걸렸냐? 하나, 둘, 셋, 4거래. 응? 4거래를 걸렸어요. 정리할 때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4거래. 4월 2일 딱 되니까 전부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잖아요. 3조 1천억도 4거래밖에 안 걸렸어. 정리하는데. 근데 지금 2조를 정리를 안 해. 지금 2조를 정리 안 하잖아요. 지금 2조 4천억까지 갔잖아. 2조 4천억. 그 2조 4천억까지 갔다가 2조 2천억, 2조 1천억, 2조 3천억, 2조 1천억, 2조. 예, 계속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질질질질질 끌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늘리든가 줄이든가. 근데 늘리진 않아요. 줄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3조 1천억도 4거래일이면 작정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정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사람을 보고도 야, 외국인 수급을 왜 믿냐. 그딴 거 볼 곳도 없다. 근데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자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2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저점을 찍은 게 4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누적을 딱 보면 매수가 없어. 자, 누적으로 매수는 딱 하루죠. 여기 첫날 빼고 여기 64억, 5월 16일에 64억 빼고는 계속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첫날 4월 10일날 급등할 때 빼고는 누적으로 매수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매수를 한 게 없다고요. 단타만 오지게 치고 있는 거라고. 없다고요. 이 흐름이 언제랑 똑같냐? 8월 달이랑 똑같죠. 8월 달에 급등할 때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올렸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봉은 올라가. 그러니까 봉을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봉을 보고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 왜? 안 떨어뜨리려고 막 죽어라 관리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화나죠. 관리하는 게 보이니까. 그럼 사람 죽어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 안 떨어지거든. 응? 증시가 안 빠지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건 그건 눈에 안 들어와. 8.5조 매도하고 14.8조를 매도하고 있는 거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내리겠지. 언젠가는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소진할 수 있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돈을 소진해야 된다고
작년에 소진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26조까지 매수한 걸 1.2조까지 싹 다 소진했다고. 소진을 해야 하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소진해야 상승해요. 소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진시킬 건데? 올라가면서 매수한다고? 올라가면서 매수해요? 그래봐야 2조잖아. 예? 지금 2조 가지고 횡보하는 거예요. 2조 가지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2조 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밑에서 매집한 게 아니라 위에서 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버티는 거지.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예? 시간만 간다. 솔직히 지금 일봉은 무너졌어요. 제가 봤을 때 시간 구조상 무너졌어요. 응? 일봉은 무너진 거예요. 이 일봉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6월 13일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야 돼. 근데 계속 올라가려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야 되는데 지금도 수급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거지 에너지가 예, 유입되는 게 아닌 거죠. 저 예전에 어디지? 그 통일전망대? 저 거기 가는데 앵꼬 났어요. 앵꼬 차가 기름이 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주유소 찾느냐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앵꼬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차가 앵꼬 상태에서 가는 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그 앵꼬 난 그 램프 깜빡깜빡하면 갈 수 있는 키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세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계속 민기적 거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저는 신규 매수는 계속 반대입니다. 여기서 급등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급등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357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길 가도 지금이나 거길 가나 저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갭을 떠가지고 거길 가도 외국인이 들고 있는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렵다고. 오르면 오를수록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계속 시차를 두고 고포스를 모아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시차를 두고 모아간다. 추세는 아직 고포스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격적으로 몰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아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외국인이 돈을 벌려면 매수를 해야 되고 제대로 매수를 하려면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리면서 매수하면 그건 상승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라가는데 매도하거나 내려가는데 매도하면 그거는 예, 그냥 저점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303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303이 저점이 될 확률이 정말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점이 오면 외국인이 매수하겠죠. 예. 근데 저점에서 외국인은 매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쌍바닥이든 외바닥이든 외국인이 매수하는 바닥이 다시 나와야 상승을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방은 포기해요. 올라가면 계속 욕을 먹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